한동석은 아침부터 기분이 묘했다. 하늘에 동시에 떠있던 태양과 달, 그 꿈이 너무 선명했다. 괜히 가슴이 뛰었다. 마광숙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의 눈빛은 계속 흔들렸다. 꿈에서 보인 두 개의 해와 달 혹시 쌍둥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두 명이에요. 심장 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고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맞잡은 채 하늘의 계시 같은 이 기적을 함께 받아들였다. 당신 꿈 진짜 태몽이었네. 그날 이후 한동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광숙 옆을 지켰다. 발이 붓든 입덧이 심하든 한밤중에 배고프다 해도 그는 군말 없이 움직였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광숙은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에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한동석은 여전히 해맑았다. 해랑 달이 동시에 뜨는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어. 둘이라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 광숙은 억지로 웃었지만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둘이나 어떻게 키우지, 우리가 무슨 30대도 아니고. 그 말에 동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우리 나이라도 부모가 될 자격은 있잖아. 준비가 늦었을 뿐이지 잘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냥 겁이 나서 그래. 애가 생겼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자신이 없어. 그 말에 동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어. 우리 둘이 같이 겁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광숙은 그제야 그 손을 꼭 잡았다. 한편 문미수는 지옥분과 다시 써먹해졌던 감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나 진짜 아이 낳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지옥분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그게 꼭 혈연이어야만 하니? 사람은 마음으로도 부모가 될 수 있어. 그 말에 미수는 울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전 남편 나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어. 근데 내가 끝까지 말 못했어.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지옥분은 놀란 듯 미순을 바라보았다. 그럼. 응. 난 적어도 가능성은 있었어. 근데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다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옥분은 그런 미순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 무렵 오강수와 한봄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수는 한봄이 혼자 앉아있는 공원 벤치에 작은 도시락을 건넸다. 엄마가 새로 연습하는 반찬이래. 맛은 장담 못해도 성의는 있어. 한봄은 웃으며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엔 말 없는 온기가 흘렀다. 강수 씨,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아직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가보자는 거예요. 그 말에 한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의 손끝이 살짝 닿았고 둘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마광숙. 산전 검진에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너 기쁜 거 맞지? 기쁘죠. 근데 그냥 겁이 많아졌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부족한 사람일까 봐. 광수가 나도 처음엔 부족했어. 내 젖병 뚜껑 제대로 닫지도 못했었고 밤마다 울어서 이불에 똥 싸게 만든 적도 있고. 광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요? 진짜지. 근데 잘 자랐잖아.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넌 내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었다. 마광숙은 출산 예정일을 3달 남짓 남겨두고 있었다. 쌍둥이라는 사실에 처음엔 마냥 벅찼던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걱정들로 바뀌어갔다. 입덧은 줄어들었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자다가도 종종 다리에 쥐가 났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더 자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 일정을 빽빽하게 잡아주었다. 그럴 때마다 광숙은 거울 앞에 서서 묻곤 했다. 나는 정말 준비된 엄마가 맞을까? 한동석은 그런 광숙 옆을 꿋꿋이 지켰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아침을 차려주었고 밤엔 광숙의 부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조용히 마사지를 해주었다. 광숙이 자고 나면 이미 세탁기에는 아기 옷이 한가득 돌아가고 있었다. 여보, 나 그냥 좋은 아빠는 몰라도 좋은 남편은 되고 싶은 사람인가 봐.
그 말에 광숙은 눈물을 훔쳤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엔 말하지 못한 불안이 있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생명을 책임진다는 무게가 겁났고 특히나 두 아이를 동시에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매일 흔들었다. 오강수와 한봄의 관계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한봄은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었고 강수는 약속 없이 그녀의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고 강수는 짐짓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 여기 단골인데 같이 앉을래요? 처음엔 머뭇대던 한봄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처음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강수가 꺼낸 이야기는 의외였다. 나 군대 다녀와서 한동안 말더듬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에 한봄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아직 가끔 심장 뛰어요. 특히 지금처럼 당신 앞에 있을 땐. 한봄은 웃음을 터뜨렸다. 고백이야? 글쎄요. 반쯤은? 나 아직 누구랑 시작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나랑은 천천히 시작해요. 그날 이후 둘은 문득문득 마주치고 문득문득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를 특별히 의식하진 않지만 누가 아플 땐 먼저 연락하게 되는 그런 사이. 다시 마광숙. 그녀는 출산 교육 클래스에 다녀온 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 다 따라가지 못하겠어. 분만호흡도 헷갈리고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무섭고. 한동석은 곁에서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같이 배울게.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처음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 사람들도 다 처음이었을 거야. 광수가, 넌 나보다 훨씬 강해. 그거 알아?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며 웃었다. 베네 저고리에 살짝 묻은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고 광숙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엄마가 되는구나. 문미수는 지역의 작은 아동센터에 정식 지원서를 넣었다. 처음에는 보조 강사로 시작했지만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묻는다. 선생님도 엄마 돼봤어요? 미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근데 나중에 꼭 되고 싶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 지옥분에게 말했다. 혹시 나 입양 같은 거 생각해도 돼? 지옥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한테 필요한 건 부모가 아니라 사랑이야. 며칠 뒤 오강수는 한봄에게 문자 하나를 보낸다. 다음 주 저녁 시간 어때요? 드라이브만 잠깐이라도. 한봄은 답장을 보낼까 망설이다가 이내 짧게 적었다. 좋아요. 대신 라디오 틀어줘요. 그리고 조용한 밤. 마광숙의 방 안엔 작은 탁자 위에 아기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 혜민, 동희, 은별, 연우. 한동석이 펜을 들고 묻는다. 둘이면 이름도 두 개야.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고를래?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럼 나는 은별. 좋아. 나는 연우. 둘은 서로 마주본다. 이제 그들에겐 두 개의 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낯설고 어렵지만 그 별들을 향해 손을 뻗는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마광숙은 조산 위험 때문에 조기 입원 권유를 받았다. 처음 듣는 소식에 동석은 잔뜩 긴장했고 광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겠지. 쌍둥이라니까 좀 더 일찍 만나야 하나 봐.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은 광숙은 하늘을 바라봤다. 창 너머에는 여름 별자리가 흐릿하게 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동석은 말없이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같은 곳을 바라봤다. 얼마 전 이름을 지어놓은 은별과 연우가 저 별들 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나 태몽 그 얘기 아직 못한 거 있어. 뭔데? 꿈에서 해랑 달 사이로 작은 별이 두 개 떨어졌거든. 근데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지붕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거였어. 광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 얘기 왜 지금 해? 그때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아이들 같아서. 광숙은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동석의 어깨에 기대었다. 한편 문미수는 아동센터에서의 일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 역시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졌다. 어느 날 장난기 많은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엄마 해줄래요?
순간 미수는 웃음을 터뜨리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너희한테 좋은 엄마가 되긴 어렵지만 좋은 어른이 되어볼게. 지옥부는 그날 미순의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다. 요즘 표정이 아주 다르다. 뭘 좋아하는지 이제야 좀 찾은 것 같아. 그래요. 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조금 알겠어요. 미순아,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되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미순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말고도 괜찮아요. 그저 누군가의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오강수와 한봄은 점점 더 자주 함께 걷고 함께 웃게 됐다. 드라이브 약속날 둘은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강가로 향했다.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중 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언젠가는 누군가 옆에 있어줄까? 지금은 그게 바로 당신이었으면 해요. 한봄은 잠시 강수를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조금씩 그래 볼게요. 나도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진 않아서.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던 음악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감쌌다. 그리고 마광숙의 병실. 밤새 진통이 시작되었고 이른 새벽 의료진이 급히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동석은 허겁지겁 복도를 따라 달리며 외쳤다. 광숙이 괜찮죠? 쌍둥이 무사하겠죠? 간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난 뒤 세상은 조용해졌다. 첫째 여자아이예요. 건강합니다. 둘째도 여자아이입니다. 울음소리 좋아요. 두 아이가 나란히 울음을 터뜨리자 유리창 너머에서 한동석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웃으면서 울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해랑 달 사이로 내려온 별들아 고맙다. 잘 와줘서. 그날 밤 가족들이 병원에 하나둘 모였다. 광숙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지옥분에게 말했다. 나 이제 진짜 엄마야. 지옥분은 광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 너도 누군가의 전부가 됐구나. 문미수는 아이들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별이 연우야. 잘 왔어. 그리고 오강수는 무심한 척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한봄에게 살짝 속삭였다. 우리도 언젠간 이름 고민할 날이 올까요? 한봄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글쎄요, 그건 별들이 대답해 주겠죠. 며칠이 지나 마광숙은 쌍둥이와 함께 무사히 퇴원했다. 집안은 아기용품과 축하 화분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은별이 연우야. 잘 왔어라는 문구가 조심스레 붙어 있었다. 밤낮이 따로 없었다. 두 아이는 번갈아 울었고 광숙은 젖병을 들고 새벽마다 방 안을 돌았다. 한동석은 자는 둥 마는 둥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틀며 연우와 은별을 번갈아 안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광숙은 부스스한 얼굴로 동석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닿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그치만 나 지금 웃고 있잖아. 그 순간 아이 하나가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은별이다. 아니, 이건 연우야. 둘은 동시에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다. 같이 웃고 같이 허둥대고 같이 지쳐가며 둘은 어느새 진짜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문미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퇴근 후엔 아동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선 그녀를 미순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아이 한 명이 센터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말없이 벽만 보고 있는 아이였다. 너 이름이 뭐니? 서빈이요. 부모님은? 엄마는 안 와요. 문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다. 이상하게도 서빈은 그녀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고 이후로도 자주 센터에 찾아왔다. 며칠 후 센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가정 환경이 좀 복잡해요. 엄마가 실종 상태래요. 경찰도 아직 못 찾고 있고. 문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운동화가 젖어 있으면 양말까지 말려주는 그녀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밤 서빈이 말했다. 선생님은 진짜 엄마처럼 안 무서워요. 그 말에 미수는 가만히 고개를 돌렸다. 서빈아, 엄마는 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꼭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늘 내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서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수는 처음으로 입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봤다. 그녀의 손가락이 양육 위탁이라는 항목에 머물렀다. 오강수와 한봄은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단지 같이 걷기 좋은 날이야라는 말만으로도 마주 앉을 수 있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어느 날 한봄은 강수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강수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미순을 마주쳤다. 한봄 씨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세요? 글쎄 며칠 전 손님 하나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가게 뛰쳐나갔던데. 얼굴도 하얗고 손도 떨고.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남자였던 것 같긴 해. 아주 낮고 차가운 느낌이랄까. 그 말을 들은 강수는 미간을 찌푸렸다.